네,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뉴욕 앤 서울 코너를 통해서 양시장의 특징 그리고 상호 간의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친 남자죠. 장우석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오늘로서 이제 3월이 마무리됐는데 네. 마지막 한 주 네.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예, 제가 방송에 나온 지 꽤 됐는데 이번에 그 주간의 지수 흐름을 네. 한 10번 정도 제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그 정도로 좀 하락폭이 컸는데 보게 되면 다우가 마이너스 1.98, S&P 500이 마이너스 2.66, 나스닥이 무려 마이너스 4%가 넘어가는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혹시 한 달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네. 들었거든요. 근데 네. 역시 5일 동안의 하락의 흐름이었습니다. 결국 그러면서 이제 분기 기준으로 봐도 몇 년 만에 지금 하락한 거 아닙니까? 예, 굉장히 컸죠. 네. 그런데 사실 이렇다 보니까 유틸리티 업종이 가장 좋은 업종으로 뽑혔고요. 1.15% 올라가는 모습. 그다음에 기술과 금융이 5%대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역시 시장이 하락이 클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로 예. 보여주었던 화면대로요. 기술주의 하락폭이 상당히 크면서 지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기술주에 대한 우려감. 오늘 물론 페이스북이 좀 반등했지만 페이스북의 어떤 데이터 누출 사고 뭐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존에 대해서 세금 이슈 뭐 늘상 있는 일이지만 세금과 관련한 또 한 번의 트럼프와의 논쟁 이런 것들이 이어졌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기술주의 부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어떤 주시장의 새로운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을지 우려감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제 기술주의 흐름을 좀 보려고 그러면 대표 ETF인 XLK를 보면 되거든요. 네. XLK의 시가총액이 3월 12일자가 6조 달러였는데 지금은 5.5조 달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화로 치면은 530조 원이 증발한 거죠. 503조면 우리나라 시가총액보다 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돈이 날아간 네. 건데 네. 그거에 일조한 기업들이 5개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팡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팡인데 팡의 흐름을 제가 좀 짚어드리면 이게 이제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이 22% 떨어졌고요. 아마존이 13%, 애플이 9%, 넷플릭스가 14%, 알파벳이 16%인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정말 크게 떨어진 하락폭일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고점 대비예요. 만약에 정말 사상 최고치의 주식을 매수하시게 되면 이 정도의 하락을 기록하거든요. 근데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는 크게 뭐 걱정할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장우석 본부장이 위에 떨어져갖고 걱정됩니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주식에 몰빵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거든요. 집중 투자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얘기하면 여기에 또 알리바바를 또 사시고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사시고 엔비디아 사시니까 대부분 기술 업종이 되다 보니까 조금만 빠져도 굉장히 이제 굉장히 많이 빠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산을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같은 기술주에 올인돼 있다는 얘기죠. 집중 투자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 답은 나와 있는데 반드시 분산 투자하셔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어떤 종목을 사서 언제 사느냐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분산하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 팡 주식은 S&P 500에서요. S&P 500개 종목 아닙니까? 그런데 이 5개 종목이 무려 11.5%의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5개 종목인데 이 지수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떨어진 폭은 크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연 업종별로 보게 되면 과연 많이 빠졌느냐를 보시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S&P 500이 1월 고점 되면 10%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기술과 금융업종은요. 고작 10%? 11%? 그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가 느끼는 체감이 크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게 되면 12개월 동안의 상승률을 보게 되면요. 쉽게 얘기하면 12개월 동안 24%의 기술 업종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시장은 11%니까 많이 올라온 거죠. 그런데 두 배로 올랐네요. 두 배로 올라온 거죠. 그런데 지금 그림이 나가는 게 뭐냐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게 1분기에 대한 어닝과 어닝 그로스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금년 1분기요?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건데 1이 뭐냐면 1등입니다. 그게 기술업종입니다. 2가 뭐냐면 금융업종입니다. 2등입니다. 그럼 이게 1분기에 반영이 돼 있고요. 당장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제일 좋은 업종은 기술업종, 금융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차트는 가깝고요. 실적은 멀게 느껴지는 거죠. 차트는 빨리빨리 확인되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잠깐 이거 하면서 준비한 게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여러분들 HTS에 딱 키면 있잖아요. 차트가 나올 때 실적 차트가 같이 나오면 어떨까?
그러니까 딱 나오면 내가 주가는 떨어지지만 실적이 견고하기 때문에 향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보시면 네. 아무래도 좀 손실이 그런 게 어디 있나요? 없죠. 없다고요? 없는데 네. 만약에 이걸 개발하게 되면 상당히 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외는 그런 거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해외는 반드시 주가의 모습과 네. 실적을 같이 봅니다. 네. 같이 봐서 만약에 내가 실적 대비 주가 하락이 크다 그러면 오히려 매수 얘기를 삼는 게 보통이죠. 또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하나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또 두 번째 얘기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제2의 워렌 버핏과 제2의 스티브 잡스는 누가 있을까? 이런 거 갖고 오늘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네. 이제 다들 이제 보게 되면 뭐 누구누구 제2의 누구누구 차세대를 이끌 뭐 누구누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죠. 근데 네. 이제 실제 이제 워런 버핏을 흉내낼 수 있는 분이 있을까? 네네. 혹은 잡스를 흉내낼 수 있는 분이 있을까 했는데 과거에 일단 이런 분들의 흉내냈던 분들이 좀 몇 분 있는데요. 네. 제가 시간 관계상 두 분만 모셔봤습니다. 근데 모셨다고요? 네네. 이제 잡지에 나온 기사를 이제 제가 준비한 거죠. 근데 포브스에 나왔던 빌 에크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도 한때 유명했던 분인데. 엄청 유명했죠. 행동주의 투자자로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요. 이분이 베이비 버핏이었습니다. 별명이. 그랬었죠. 예, 그랬는데 이분이 사실은 퍼싱스퀘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어찌나 수익률이 안 좋은지 네. 2016년에도 마이너스 13.5%의 손실을 기록했고요. 네. 사실 작년에요. 네. 작년에 그냥 찍으면 대부분 다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까? 지수만 샀더라도 25% 올랐죠. 근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4%의 기록을 할 정도로 네. 근데 안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이분이 사실 실수한 게 뭐냐면 그 캐나다의 제약회사 벨리언트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샀는데 지분 투자했는데 이 주식을 무려 200달러에 사서요. 네. 얼마에 팔았는지 들으시면 깜짝 놀랍니다. 얼마에 팔았어요? 11달러에 팔았습니다. 어이고. 그래서 3조 원을 날렸거든요. 네. 그런 걸 본다 그러면 버핏과는 좀 관계가 먼 게 아닌가. 왜냐하면 버핏은 거의 뭐 연평균 20% 수익을 올린 분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그렇죠. 비교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또 여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제2의 스티브 잡스로 또 통했던 테라노사. 네. 맞죠. 테라노스라는 회사에 그러니까 피 한 방울만 추출하면 200가지의 질병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돈을 엄청 모았어요. 돈을 엄청 모았죠. 예, 실적동 밸리에서 거의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지금은 사실은 이제 사기꾼을 몰려서 네. 사실 이제 지금 50만 달러의 벌금과 10년 동안 취업이 안 되는 네. 어떤 그런 그 굴을 겪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사실 이렇게 흉내낼 필요가 없다. 따라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따라하는 분을 제가 한번 또 모셔봤습니다. 따라하는 분이요? 따라하는 분. 네네. 이제 그 마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마켈이요? 이 마켈 이름은 제가 한 번도 여기 소개한 적이 제가 없는데 마텔은 알죠. 마텔은. 마켈 아시잖아요. 네. 네, 마켈입니다. 마켈. 네. 마켈인데 이 회사의 토마스 가이너가 CEO인데요. 네. 이분이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버핏과 찰리 먼거를 지금 조각을 끝내고 나서 이게 지금 투자의 대가의 반열입니다. 반열. 반열인데 맨 왼쪽에 계신 분이 지금 마켈의 CEO인 토마스 가이너인데요.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조각이 아직 완성은 안 됐습니다만. 완성 안 됐죠. 조각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왜 이 반열에 올랐냐면 이분은 투자 자산의 무려 25%를 벅시에스에 그냥 담았습니다. 그냥 주식을 벅시스의 주식을 샀어요. 그냥 워런 버핏 흉내낸 게 아니고 똑같이 복사한 거죠. 카피한 거죠. 네네. 거기다가 워런 버핏이 땅을 치고 후회했던 주식이 딱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존, 구글 투자 못한 게 후회스럽다. 근데 이분은 또 그걸 샀어요. 그러니까 사실 결론을 말씀을 드려보면 그냥 복사하면 되는 거죠. 복사하면 되는 거죠. 흉내낼 필요 없다. 이렇지 않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아주 흥미로운 주제 마켈에 관한 얘기. 마켈도 상장사인 거죠? 예, 상장사입니다. 물론 이제 시가총액은 상당히 작습니다만 벅시에스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 형태는 개인분들도 살 수 있는 거고요. 살 수 있습니다. 예. 심보는 MKL. MKL이요? 저도 한번 찾아보겠고요. 또 오늘 좋은 정보 소개해 주셨고요. 저희의 본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뉴욕 앤 서울의 크로스 체크 시간인데 오늘 어떤 정보를 준비했는지 화면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얘기 나왔던 그 주식도 얘기해 주시네요. 벅시에스위.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실제로 ETF로 거래가 시작된 TRX 300을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고요. 요즘 논란의 한복판에 있죠. 테슬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LG화학 설명드리겠고요. ST로더는 4주 전에 한번 했었는데요. 저도 다시 한번 LG생활건강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벅시에스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벅시에스위는 제가 한 번만 그림을 보여드리면 딱 이해가 되는데요. 벅시에스위와 S&P 500 지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올해 흐름입니다. 보게 되면 벅시에스가 0.28% 마이너스 흐름이었죠. 그런데 S&P 500 지수는 무려 마이너스 3.37%. 이게 올해입니까? 올해입니다. 올해만. 그럼 사실 얘기하면 벅시에스가 뭐가 됐든 간에 수익이 훨씬 나은 거예요. 시장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카피를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가 흉내낼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장이 제가 뉴욕에 전화했거든요. 장 네. 열지 말라고. 오늘 밤에 안 열리니까요. 예, 예. 열리지 않으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왕이면 이분의 어록을 같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분의 어록이 뭐냐면 주식을 매수하고 보유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포트폴리오 구성을 목적에 맞게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좀 멀리 떨어져 있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광고도 보고 애들하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친구랑 대화도 하면서 인생을 즐겨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식을 사고 나서 네. 너무 자주 보지 말고 네. 좀 인생을 즐기면서 하라는 게 이분의 어록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에 맞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못 본 그림을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지금 벅셔스의 가장 주된 수익원이 뭐냐면 배당 수익입니다. 배당 수익. 그렇죠. 배당을 많이 받죠. 배당 수익인데 이 표를 제가 어제 그린 건데요. 네. 배당 수익을 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주로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들을 4개만 제가 꼽은 거거든요. 네네네.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분기당 배당입니다. 분기당 배당. 그러니까 한 분기에 네. 이 정도 배당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게 합치면 한 6억 달러 정도 나옵니다. 가만히 그리고 있더라도 분기당 이 내외사로 6억 달러, 우리나라 예. 돈으로 6,500억 정도가 그냥 주머니 꽂힌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지금 4개고요. 전체를 따지게 되면 한 9억 달러가 넘어가는 금액이거든요. 이런 잘 감이 안 나오시잖아요. 계산이 안 나오네요. 예. 이게 분기당 1조 9억 원이네요. 달러인데 예. 제가 찾아봤어요. 네. 도대체 이 정도의 시가총액에 달하는 한국 기업이 뭐가 있을까 했더니 아시아나항공이 그 정도 하더라고요. 네. 매 분기마다 아시아나항공 하나를 배당으로 받는 겁니다. 오. 그럼 이분이 이거 갖고 주머니 넣는 게 아니시잖아요. 네. 다시 재투자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분의 어떤 수익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게 다시 한번 증명이 됐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벅셔스웨이너를 난 주식이 대한민국에 없기 때문에요. 그만큼 다양한 주식을 갈 수 있는 관점에서 약간 포인트는 다를 수 있으나 오늘 KRX 300 지난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이 쉽게 HTS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이런 거죠. 해외 금융시장도 지금 벅셔스웨이의 워렌 버핏도 항상 얘기하지만 종목을 자꾸 선택,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는 지수를 가고 그리고 패시브하게 운영하라 그런 개념인데요. 해외 금융시장의 일반적인 트렌드가 하나 있습니다. 직접 투자에서 간접 투자로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간접 투자 내에서도 뮤추얼 펀드, 즉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소위 ETF나 어떤 패시브한 펀드로 자꾸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런 선진국 시장에서 이런 패시브 펀드가 어떤 ETF나 이런 것들이 시장 수급의 기본 밑바탕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401K나 그리고 IRA 같은 미국의 연금 시장을 많이 정확히 모르시면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 계좌 이런 그런 펀드가 대부분 직접 하시는 분이 없고요. 저분이 다 펀드나 ETF를 통해서 자동으로 지금 사게 돼 있다라는 관점에서 수급이 탄탄하게 된 기본 바탕이 바로 이런 펀드나 ETF가 시장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제부터 KRX 300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코스피 200 대비 한국 시장에서의 느낌을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은 왜냐하면 코스닥 100 종목이라는 것이 새롭게 추가됐기 때문이라고요. 70여 개 종목이 새롭게 들어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작년부터 핫하게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나 헬스케어 비중이 코스피 200 시절보다 상대적으로 더 커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시면 좋겠냐 그러면 제가 늘 방송에서 외람되지만 말씀드리지만 꾸준하게 뭐 작년에 1년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지수 대비 형편없는 주가 수익률을 보셨다. 주식으로 투자했는데 큰 재미를 못 보셨던 분이라면 오히려 일정 수준 KRX 300 같은 ETF 투자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종목 이제 제가 조금만 도움 드리면 6개 종목이 ETF가 이제 상장돼서 거래가 됐는데요. 그 6개는 똑같은 성과를 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복제해서 만들기 때문에 성과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신에 유동성이 높은 많은 주식을 사셔야 되겠는데요. 6개의 ETF 상장된 ETF 중에 가장 유동성이 높은 것은 지금 현재로 보면 코덱스에서 운영하는 즉 삼성자산운용에서 얘기하는 코덱스 ETF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그 자산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이 한 회사의 ETF로 돈이 몰려 있고요. 수수료도 뭐 대부분 약간 더 똑같은 거 있지만 수수료도 일반 ETF보다 한 절반 이하입니다. 그래서 0.05%의 수수료인데 아시다시피 0.05% 수수료인 건 365를 나눠서 받기 때문에 거의 티가 안 난다.
일반적인 뮤추얼 펀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쓰는 것들이 한 2% 정도 수수료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관심 갖고 특히 이걸 통해서 삼성전자, 셀트리온, 키움증권, 뭐 바이로메드까지 한꺼번에 다 사는 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픈 주식이죠. 최근에 미국에서 그 IT 주식의 하락에 논란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더불어서 테슬라 얘기해 주시죠. 테슬라가 2010년 이후에 최악의 한 달을 보냈습니다. 한 달 만에 무려 25%가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주식인데 좀 마음이 아팠고요. 근데 테슬라 주가 하락 요인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모델 3에 대한 생산 지연에 대한 우려, 이걸 모건 스탠리가 상당히 좀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모델 X에서의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현재 지금 진행 중입니다. 조사가. 근데 이게 지금 뭐 자율주행 했냐 안 했냐가 좀 포커스인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디스는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죠. 전망도 부정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나오고 있는 중국의 전기차 업체 SF 목터스 같은 경쟁이 좀 과열되는 게 어떻게 좀 더 문제가 큰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제규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사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테슬라의 어떤 그 개인적인 평가는 사실 하다 보면 전기차 하다 보면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물론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괜찮다고 보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제가 시장 평균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평균의 목표 주가는요 356달러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현재가 대비해서 괴리도가 한 37%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는 대부분 좀 좋게 보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무라는 무려 아직까지도 목표 주가로 500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거의 지금보다 2배 올라가는 모습을 좀 예상하고 있는 건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혁신에 더 중점을 둔 게 아닌가. 사실 이제 테슬라가 돈을 번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돈을 번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적을 감안해서는 이 주식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혁신성을 좀 봐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오늘 저는 그 테슬라가 전기차를 설명하는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테슬라가 시장을 형성한 것도 사실이고 일론 머스크가 정말 혁신적인 사람. 저는 일론 머스크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뭐 7, 8년 전부터 그 책도 제가 웬만한 책 그런 것들 그 조사에 다 보는 사람인데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가 테슬라가 혹시 어렵더라도 일부에서는 지금 뭐 올해 결국 파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가 죽는 시장이냐 절대 아니란 관점에서 오늘 약간 다른 논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거의 매년 20에서 많게는 40%까지 매년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라는 얘기고요. 오히려 2018년, 20년이 갈수록 2017년 대비 오히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삼성 SDI나 LG와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테슬라 S나 우리나라에도 뭐 많이 다니고 있고요. 몇몇 대 다니고요. 한 350대 팔렸고요. 모델 S는 우리나라에서도 신청한 분이 제가 알기엔 1000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게 다냐? 절대 아니는 거죠. 제가 오늘 이건 이제 테슬라 시리즈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가 오늘 그 테슬라 말고도 수많은 전기차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는데요. 제가 사진 몇 개 준비해봤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대중적인 전기차는 닛산의 리프입니다. 닛산 리프가 가장 많이 팔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적으로 또 미국에서 관심을 많이 모인 것은 GM 볼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올해 물량 전부 다 완판됐죠. 이제 3월부터 4월부터 물량을 받으실 텐데요. 그 다음에 또 폭스바겐 E 골프가 또 미국에서 나오고 유럽에서 나오면서 이게 또 요즘 35,000원 시대 수준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이제 페이스북 죄송합니다. 그 테슬라의 어떤 모델 X의 경쟁자로 해서 관심 있는 거가 제규어 아이페이스거든요. 이게 이런 것도 상당히 62,000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모델 X는 딱 65,000달러로 들어갔다가 결제하고 나면 10만 달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가인데 그것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제규어 아이페이스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워낙 앞으로 어떤 소위 선택의 권한이 커진다, 더 많아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여전히 전기차라는 시장 자체에 대해서 롱의 입장, 즉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거를 좀 보셔야 되겠냐, 대한민국에서. 골드만삭스에서 글로벌 전기차 탑5를 작년 10월에 발표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뽑힌 거가 바로 LG화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0개 증권사의 목표 주가 평균은 51만 원이 지금 오늘 현재 나와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목표 주가는 계속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좀 올 초에 상당 많이 올라갔다가 요즘 또 쉬는 모습. 이 초록색이 현재 주가고 빨간색이 목표 주가인데요. 이런 것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답이 나오는 거죠. 이러면서 하반기 갈수록 이익 규모가 상당히 좋아지는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 관심 받으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LG화학은 장기 매수 의견 오늘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저희가 한 달 전에 했나요? 예, 2월 말 한 것 같은데 ST로더. 여러 번 했으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소비자 업종은 다 안 되고 있는데 이 종목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년 동안 2배 이상 올라갔고요. 고점 대비해서도 하락폭이 적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만한 이유는 뭐냐면 뭐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도 얘기하고 있고 효율적인 M&A 그리고 온라인 판매 급증, 소득 증가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딱 제가 피부 느끼는 남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 화장품을. 네. 근데 그 면세점에 가시게 되면 지금 이 에스티로더의 그 판매가 거의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인기 화장품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행객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화장품을 많이 사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선물하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게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걸 하나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쉽게 이제 그 소비자 업종의 지금 하락률을 보이게 되면 8%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만 거의 한 15%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쉽게 가면 소비자 업종이 다 안 되는 게 아니고 화장품, 프리미엄의 어떤 그런 트렌드를 얻고 요건 되고 있다라고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LG생활건강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LG생활건강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중국의 사드 뭐 해결되면 엄청 좋아진다 뭐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가 습관적으로 낙폭과대주를 찾거든요. 중국 사드 때문에 많이 떨어진 걸 찾는데 저는 그것들은 사드가 해결되더라도 그렇게 재미없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걸 사셔야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드 때문에 사드 이전에 가장 잘 나갔던 건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지금은 아모레가 아니라 LG생활건강이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그럼 가장 큰 요인은 뭐냐? LG가 가장 강력하게 민 것이 소위 럭셔리 브랜드 것들은요. 후와 숨 이런 것들 뭐 젊은 여성분들 아실 텐데 이런 것들이 합산 매출 성장률이 중국 내에서 작년에 80%가 성장했어요. 80%. 사드랑 아무런 상관없이 80%가 성장했거든요. 이런 그 프리미엄 브랜드가. 그럼 중국에서 현재 어떠냐? 중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도 중저가 브랜드에서는 상당히 상하이자 같은 중국 브랜드가 지금 탑랭크로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위에 상단에 대한민국 브랜드는 하나도 없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중국에서 나름 그 단어에서 여전히 해외 브랜드를 물론 여기 나한테 에스티로더라든가요. 그리고 P&G 이런 상품들을 많이 써요. SK2 같은 건 중국에서도 핫한데 그 와중에서 그나마 커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프리미엄 브랜드다. 그래서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소위 중국 사람들의, 중국 밀레니얼 친구들의 어떤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이제 관전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4년 만에 아모레를 제치고 1위로 지금 등극했거든요. 그럼 이게 많은 분들이 그냥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은요. 2017년에 매출이 10% 줄었고요. 영업이익이 32.4% 줄어들었습니다. LG생활건강은 2.9%가 매출 늘어나고 영업이익 5.6%.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을 더 잘 버는 회사를 가야죠. 왜 돈을 못 버는 덜 버는 회사를 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드랑 상관없다. 아모레나 다른 수많은 중저가 브랜드랑 LG생활건강은 좀 다르다. 아모레퍼시픽 훨씬 크죠. 다만 아모레퍼시픽은 비싼 브랜드 있죠. 설화수도 있지만 중저가 브랜드를 워낙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중이 약간 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전히 에스티로더, LG생활건강 모든 것은 결국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거가 아직까지 시장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건데 이게 그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이게 보시면요. 1인당 중국 화장품 소비입니다. 여전히 중국은 제일 오른쪽인데 여전히 1인당 소비가 1년에 $100 정도. 그게 훨씬 못 미치는 게 지금 이 시장이거든요. 시장 자체가요. 그만큼 계속 말씀드리지만 100달러는커녕 지금 전체를 보면 이게 $10, $20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5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래서 중국 시장은 앞으로 확실히 커지는데 커질 때 뭐냐? 중저가가 아니라 하이브랜드 쪽으로 가셔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중국 시장은 여전히 밝다. 다만 하이브랜드 쪽으로 가셔야 되겠다는 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24개 증권사의 목표 주가 평균이 140만 원입니다. 어저께 주가가 118만 원 정도로 끝났는데요. 여전히 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증권가의 의견을 참고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참 휴장이고요. 휴장입니다. 오늘 휴장이고. 성금요일이죠? 예. 다음 주는 4월 4일 날 그 중고차 판매 업체인 카맥스의 실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월 5일은 종자회사인 몬산토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6일이 중요한데요. 3월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되니까 이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용지표가
2월 달 나올 때, 3월 달에 2월 달에 급락했고 3월 달에 급등했는데요. 예, 예, 그렇죠. 다음 주, 또 그럼 토요일 날 새벽, 긴장하는 네. 새벽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하는 시간 오늘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